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자, 4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죠. 4월 26일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되고요. 이어서 6월 22일 날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 만료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 대리 팽팽.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네이버 기사고요. 아래쪽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제 유지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현 정부는 들어올 때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풀어줍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행한다. 현 정권은 뭐 규제를 푼다는 얘기도 했지만 과도한 규제는 푼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은 시장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법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찾아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197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위헌이 아니에요.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썼고요. 나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풍선 효과가 더 컸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람들은 굉장히 싫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주요 원칙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원칙은 이 갭 투자 차단입니다. 실제 거주할 사람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볼까요? 세 가지 비난이 나왔는데요.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거래 실종 및 집값 안정 효과가 전무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집을 내가 파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자유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외국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왔다는 생각 안 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중국처럼 사회주의가 좀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납득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거래 실종 및 집값 안정 효과가 전무하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견이 갈려요.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신데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갭 투자를 막았냐 안 막았냐. 갭 투자를 막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증거로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푸는 방향이라고 계속 간을 보고 있잖아요. 안 푸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시장님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예요. 그건 제가 뒤에서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 이거는 요번엔 없죠. 예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같은 거 막 개발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월권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월권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몇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있는데 묻힌 거예요. 멀쩡한 상태로 집을 팔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사유재산에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이게 공무원분들의 미스라고 밝혀졌는데 행정소송 받아야 되는데 승소 확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어렵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잠실동이에요. 잠실동은 뭐냐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어디가 떴냐? 신천동이 떴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잠실 파크리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확 떴었어요, 이쪽이. 그리고 아래쪽까지. 이 인근에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 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잠실동, 송파구 잠실동은 전국구의 투자처입니다. 잠실 아파트를 못 사는 분들이나 죄송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못 사시는 분들이나 강남에 자녀분의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데가 잠실동의 아파트들이 맞습니다. 왜냐면 다리 하나 톡 건너죠, 여러분. 다리 하나 톡 건너면 이 거리 보이세요? 여기 삼성동이에요. 여기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개발 호재도 있고 먹고 살기도 좋고 여기 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전국구 투자처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죠. 개발 계획도 더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입주하지 않을 건데 사지를 못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참 생각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갭 투자 근절이란 단어. 그럼 요새 보세요. 전세 사기, 빌라왕 건축왕 댓글 보시면은 사형시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에요. 그럼 갭 투자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옹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네들 있죠. 이 잠실동을 제외한 이 근처의 동네들은 강남 빼고요. 여기는 솔직히 스스로 알아요.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득을 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꽤 유명한 거 많죠. 이것도 알아요. 혹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여기로 들어오던 수요가 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시세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면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표를 안 줄 테니까 좋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 더 보셔야죠. 여기 분들은 좋다니까요. 핀셋 규제를 했잖아요.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풍선 효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웃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서 이 동네는 올라서 다시 좋아했는데 여기가 다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무슨 말이냐? 잃어버릴 게 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유무가 표를 계산을 하는 게 우리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정하면서 얻는 표가 있고 해제하면서 얻는 표가 있는데 해제하면서 잃는 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토지거래 허가제 이 해제 유무는요. 이거 무조건 정치예요. 그냥 정치예요. 제가 정치 얘기는 좀 자극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정치 쪽에 좀 큰 관심이 있지도 않고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보시면은 여러분 서울시장님이 지금 여당에서 지지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도 사실 대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기사에서 읽었던 거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끊임없이 동일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영향을 줄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현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이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치를 하시던 분인가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간에 제가 좋다 나쁘다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아니라 정치 쪽의 인연, 커넥션이 많을까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전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생각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원희룡 장관님? 누구를 생각할까요? 혹시 법무부 장관님?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랑 유대감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음 대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나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흡수를 해야 자기 세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이라고 다 여당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님의 다 지지가 아니라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나눠져 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이 있듯이 항상 나눠졌는데 여러분 지금 있어요? 윤석열 정권 내에 있어요? 없죠. 이거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요. 쪼개지기 전에 독단적인 정치 세력을 모으는 거는 수순이에요.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한국도 핵무장할 시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서울시장님이 하실 말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 이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물러나야 정권 임기 일치 필요. 전 솔직히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전 이것도 대통령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지난 정권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고스란히 받아서 두 분이 즐기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장관님이 그대로 받아 쓰고 계시죠. 그리고 워딩이 똑같아요. 투기는 안 된다. 불로소득은 안 된다. 전세 사기 근절하겠다. 똑같은 워딩을 쓰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인기몰이가 안 되고 있으면 정치하는 분들은 해당 행위를 중지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해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지금 표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치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규제를 다 해제를 하고 지난 정권이 했던 규제 다 없애고 흔적을 사그라지게 하고 다 이제 자유시장으로 돌아오겠구나 기대하신 분들 이미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여당의 성격이 그래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건데 지금 그 다툼이 전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세력은 중도와 야당의 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는 이쪽을 빠듯하게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저희 정리한 건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규제를 풀거나 이러는 거 지지부진하고 표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볼 거예요. 다만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선은 1년 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완전히 안개 속에 있다는 거, 간을 보고 있다는 거, 정치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르죠. 여러분, 토지 이거 풀리면 오르죠. 왜냐면 이거 나와 있거든요. 다 보면은. 이거 보세요. 토호제 끝나면 뛴다. 재건축 호재의 반등은 목동집값.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할까요? 중도와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뭐야 토지거래 허가제 끝나면 또 얘네 만세 부르는 거 아니야? 그 제일 꼴 보기 싫은데? 그럼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이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기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와 부동산이 서로 엮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